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에도 잇따라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클럽과 주점 등이 사실상 영업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모습은 조금 달라졌을까요? 인천 최대 유흥가를 이정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인천시가 지역 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린 이튿날 밤. 평소 사람들로 붐비던 인천 부평의 한 감성주점은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유흥업소에도 집합금지 명령문이 나붙었습니다. 다 죽은 것 같아요. 평소보다는 훨씬 없어져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면 오늘이 첫날이잖아요. 네. 좀 어때요? 당연히 사람 많이 줄었죠. 솔직히 많이 하니까 운동이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천 부평에는 대부분의 클럽 등 유흥시설들이 문을 닫았지만 일반 술집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손님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교류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헌팅 주점에 들어가 봤습니다. 입장할 때 적는 인적 사항은 진짜 맞는 정보인지 확인할 길이 없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흡연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사실상 집단 감염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솔직히 저는 한시가 있다고 믿거든요. 일단 저 주변에는 누구도 안 걸렸기 때문에 걸릴 사람은 걸리고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린다. 겁나지 않으세요? 근데 진짜 딱 주변만 봐도 아는 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돌아다니고 안 돌아다니는 사람은 안 돌아다니니까 별로 그게 크게 뭐라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자신 있으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처럼 유흥시설이 영업을 중단하자 사람들이 유사 유흥업소인 헌팅 술집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몰려서 술을 마시는 모습은 클럽과 다를 바 없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운영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부평구는 영업을 강제로 규제할 방법은 없지만 유사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의 방역 지침에 따라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업까지 강제로 중단하는 엄격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직후지만 단속 사각지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제2의 이태원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예정된 개학 일정도 미뤄졌습니다. 학교들은 일단 당장 내일이라도 개학할 수 있게 거리 두기와 방역 대책 등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개학을 앞둔 의정부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교문을 지나 교실로 향하는 길목에 청색과 노란색 테이프가 바닥에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등교 시 학생들이 차례로 줄을 서야 할 곳을 표시한 겁니다. 등교 시간 거리 두기를 위한 것이며 아예 혼잡을 피하기 위해 학년별 시간차 등교가 시행됩니다. 교실로 가기 전엔 열화상 감지기가 열을 체크하게 됩니다. 얼굴 주변에 체온이 나타나고 37도 이상이 되면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이때 37도 이상의 발열이 체크되거나 이상 증상이 있으면 실외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을 해서 다시 5분에서 10분 정도 안정을 한 후에 재측정을 합니다. 이때 비접촉식 체온계로 측정을 한 후에도 열이 체크가 되면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린 후에 선별진료소로 이동하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교실에선 앞뒤 양옆 간격을 최대한 벌려 시험대용으로 앉게 됩니다. 짝 없이 5개 분단으로 나눠 수업을 하게 되고 교사와도 최대한 간격을 두게 됩니다.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받게 되며 수시로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할 수 있게 방역 키트 상자가 교실에 하나씩 놓이게 됩니다. 비접촉식, 접촉식 두 개를 해서 서로 해가면서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독은 상시적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 소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마스크를 분실했다든지 뭐 가지고 오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이제 마스크를 이제 제공하는 걸로. 점심 식사 때도 거리 두기는 이어집니다. 식당 앞 복도 바닥에는 안전거리 유지를 위한 파란색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이 학교에선 점심시간 혼잡을 피하기 위해 아예 3학년은 1시간 먼저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 식당 내에서는 비말 감염을 피하기 위해 앞자리는 앉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양쪽에서 바라보던 거를 이제 한 방향으로 앉고요. 또 배식할 때 자율배식을 지향시킬 거고 또
조리 종사원 전체가 투명 마스크 사용을 자제하고 일반 마스크 및 면 마스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철저한 방역 준비를 마친 선생님들은 기대 반 걱정 반 속에 개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입시를 앞둔 고3 담임 교사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제자들을 생각하며 하루빨리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등교 개학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하게 학교에 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학생들이 그를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곧 뵙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해지던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개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방역과 학교 생활 지침을 마련하며 곧 다가올 개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대책을 꺼냈습니다. 특히 공공 일자리를 늘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정부가 예산까지 지원해가며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도 일부 지자체는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일자리 센터. 최근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연일 북적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일단 사업장에서 이제 수입이 적어지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을 신속히 흡수하기 위한 10조 1천억 원 규모의 고용 안정 특별 대책입니다. 이 발표 이후 행정안전부는 35만 개 규모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가칭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 하루 4시간 일하고 월급은 100만 원, 최장 5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데 과거 공공근로사업과 달리 취약계층은 물론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90%는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자체로선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만여 개 일자리를 신청했습니다. 10,000개 일자리고 100만 원이면은 그게 수백억을 지역 경제의 일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뭐 소득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했는데,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같은 생각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말 경기도 31개 시군이 행안부에 신청한 일자리는 26,000개. 인구 대비로 했을 때 그 수치보다는 적은 수치거든요. 신청 개수가 미달되자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이번엔 35,000개. 행안부가 경기도에 할당한 75,000개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일부 시군의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인데 연천군과 동두천시, 가평군은 신청 개수가 3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양주시와 과천시는 각각 30개와 10개를 신청했습니다. 일자리를 주겠다는데도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뭘까? 모여갖고 머릿속 해갖고 또 돌려보내야 되고 안전하게. 이 일이 사실 시군에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군에선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너무 통계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거에 치중을 해서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19는 검토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기다릴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당장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정부의 이런 시책에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부합해야 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3월 기준 15만여 명.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급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죠. 특히 포천시의 경우 287만 원이 지원되는 등 경기도가 광역단체 중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민 한 사람이 받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로부터 10만 원, 각 지자체로부터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을 받습니다. 포천 시민은 지자체 40만 원과 경기도 10만 원 등 50만 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재난기본소득을 받습니다. 연천구는 30만 원, 동두천시는 25만 원이 지급되고 양주시 등 12개 지자체는 20만 원, 의정부시 등 9개 지자체는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포천 시민은 200만 원, 의정부 시민은 6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자체 재난기본소득과는 별도로 정부로부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되는데 정부는 지방비 20%를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이미 지급받은 경기도민은 100만 원 가운데 국비 80% 부분인 80만 원만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방비 매칭 부분은 소득 하위 70%에게만 적용하고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는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오히려 소득 상위 30%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 모두 받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결국 경기도는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재난지원금을 다시 설계해 의정부시 등 25개 시군은 4인 가구 기준 87만 1,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성남시 등 4개 지자체는 지방비 매칭분을 50% 추가 부담하기로 해 4인 가구 기준 93만 5천 원을 지급합니다. 또 100% 추가 부담하기로 한 부천시와 고양시 주민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전액을 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재난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별로 또 가구 인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4인 가구 이상은 147만 원부터 287만 원, 3인 가구는 114만 원에서 219만 원, 2인 가구는 82만 원부터 152만 원, 1인 가구는 49만 원에서 84만 원 등 다양하게 지급됩니다. 특히 포천시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재난기본소득 200만 원과 정부 재난지원금 87만 원을 합쳐 287만 원을 받아 전국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550만 가구로 전국 가구의 25.3%를 차지합니다. 사용 기한은 8월 말까지며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모두 기부 처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예술인들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문화 뉴딜 정책을 펼칩니다. 경기 아트센터의 공연장을 활용해 예술방송국을 운영하는데요. 무대를 잃은 예술인들에게는 공연 기회가 주어지고 도민들은 다양한 문화 공연을 안방에서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평택농악. 예년 같으면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로 한창 바쁠 때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모든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40여 명의 단원들은 기약 없는 휴직에 들어갔는데 이대로 가다간 생계까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연 자체가 없으니까 약간 무기력한 상태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연습을 좀 해보고들 좀 그런 의지들을 갖고 있더라도 좀 하다가 이제 또 힘이 빠지고 그래서 거의 좀 무기력하고 조금 우울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설 자리를 잃은 예술인들을 위해 경기도가 예술방송국을 운영합니다. 경기도 문화 뉴딜 정책 중 하나로 경기 아트센터의 공연장을 방송국처럼 활용하는 겁니다. 지난 3월 도립예술단의 온라인 생중계를 시작으로 이번엔 대상을 도내 200여 개 예술단체로까지 넓혔습니다. 5대의 카메라를 동원해 공연 무대를 영상 콘텐츠로 만들고 이 영상은 유튜브와 네이버 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자신들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생산받게 되고요. 도민들께 영상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비대면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그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많은 문화예술 단체들이 또 공연 단체들이 이런 어떤 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서비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예술방송국을 통해 오는 25일까지 200여 개 예술단체가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신청률이 접수 시작 한 달 만에 90%를 달성했습니다. 경기도는 13일 기준 재난기본소득 신청 인원은 1,194만 4천여 명으로 대상 인원의 90%가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급액은 1조 8,682억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94%로 가장 높고 연천군이 82.2%로 가장 낮았습니다.
현재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에서 신청 접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때를 보내고 있지만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양돈 농장주들인데요. 지난해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전국 230여 개 농가에서 돼지 36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이후 6개월이 넘도록 농가는 수입 한 푼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텅 비어버린 축사. 한때 이곳을 가득 메웠던 돼지 1,600마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장과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행동 지침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발생 농장은 이동 제한 해제일로부터 40일이 지난 뒤 2달간의 방역 시험을 통과해야 돼지를 다시 들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2월 20일 이동 제한이 모두 해제됐습니다. 농림부 지침대로라면 4월에는 농장에서 돼지를 다시 키울 수 있지만 이 조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재입식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라! 농장 일을 손 놓은 지 8개월째. 양동 농장주들은 한계 상황에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수십억씩 들여서 농장을 만들어 놓고 놀려야 하는 상황에 67만 원을 주고 그거 갖고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 정부는 돼지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생에서 이제 농가에 옮겨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는 야생 멧돼지에서의 발생 관리 사항이 안정화됐을 때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는 파주시와 연천군, 철원군 일대에서만 발견되다가 최근 들어선 포천시와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등 동남쪽 부근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올 들어 확인된 것만 600여 건, 지난해 3개월간 발생한 건수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야생 멧돼지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집돼지로 넘어갈 확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5월 달부터 특히 지금부터가 이제 집돼지에서는 위험한 시기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돈 농가들은 야생 멧돼지로 인해 집돼지가 감염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주장합니다. 한돈협회는 돼지를 다시 키울 수 있게 해달라며 정부가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가평, 남양주, 포천 등 3개 시군 주민들을 위한 공동 화장장이 가평군에 들어섭니다. 가평군과 남양주시, 포천시는 이를 위해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양해각서 체결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3개 시군은 장사시설이 원활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 이행과 국도비 확보에 협조하고 지자체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3개 지자체의 광역 화장장은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코로나19로 휴관한 한탄강 지질공원센터가 지난 8일 재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발열 체크와 손 소독 실시 후 입장 가능한데요. 동시 입장 가능 인원은 최대 40명, 관람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경기도가 평화통일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경기도 북부청에서 열린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에서 발표된 계획에는 지속가능한 평화통일교육과 지리적, 역사적, 미래지향적 평화통일교육, 평화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 5가지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또 2020년부터 2년간은 관련 기반 조성에 2022년부터 2년 동안은 역량 강화에 2024년에는 정착 및 발전에 초점을 두는 등 단계적 추진이 제시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